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로파의 토트넘, 챔스의 아스널, 우승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은? 아스널과 챔스 없는 거 말이 안 돼. 말이 되죠? 아니, 저는 아스날이 2승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저는 맞아요. 안녕. 저는 토트넘이 올해 우승할 수 있는 금색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요. 금색이? 토론 자리에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됩니까?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끝장 토론 펼칠 패널분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토크 지분율 50%의 불량 폭격기 박문성 해설위원과 아생아사 아스널에 살고 아스널에 죽는 피터 빈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중증 토론 외상센터장을 역임하셨다고요? 그런가요? 네, 서영욱 해설위원 나와주셨고 늦어 느낌 좋은 아니 위원님이 느낌 좋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아직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어 느낌 좋은 인테르 덕분에 잠 못 이루고 있는 박찬호 해설위원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뭐 이거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비더비가 뭐 축구 3번, 야구 3번 이렇게 공평하게 총 6번 방송했는데 축구가 약간 부진합니다. 저도 책임이 없어요. 네. 저도 그게 재미없는 거 토트넘 주제라서 재미없죠. 만약에 아스널 특집 그러면 막 100만 명? 네. 오늘 약간 아스날 들어가는데. 장담. 네. 어허. 사실 더비더비 축구편 그래도 첫 회 손흥민 과연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성과는 좋았었어요. 그때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진짜로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어느 편이셨었죠? 우승 트로피 단 하나라도 들어올릴 수 있나? 일절 없다 가능성. 불가능. 0%. 0%. 아니, 0. 마이너스 100%. 직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우승 못합니다. 불가능은 없죠. 네, 가능은 합니다. 토트넘을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는 아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0% 이쪽은 없죠. 이제 0% 불가능이다. 아무튼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4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의 영원한 라이벌 맞습니까? 아스널. 네, 아스널도 역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로파의 토트넘, 챔스의 아스널. 과연 우승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은? 입니다. 근데 같이 묶는 거부터 좀 기분 많이 나빠요. 네. 챔스하고 유로파 솔직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우승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근데 토트넘이 우승하고 아스널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유로파는 그냥 약간 집에서 가족끼리 그룹업을 하는 수준이면 네, 챔스는 진짜 올림픽 그 대회고요. 밑에 컨퍼런스 리그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진짜 쓸데없죠. 첼시 봐봐요. 네. 아니,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적이 있는 팀인가요?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죠. 네, 아끼고 어쨌든 있어요. 좀 팀이 이미 나뉘어진 것 같기는 한데 유로파의 토트넘, 챔스의 아스널 중 우승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질문이 더 높은 팀이니까 아스날이 확률적으로 더 높죠.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요. 뭐 토트넘의 역사를 봤을 때 그 못하는 약간 저주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흑팀의 주장은 그렇고 백팀 가시죠. 챔피언스 리그에 있는 4팀 중에서 아스널이 과연 그럼 몇 등 정도 될 것이냐? 한 3등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승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근데 토트넘은 그러면 이 4팀 중에서 몇 등 정도 될까요? 저는 2등 정도 된다고 봐요. 남아있는 4팀 중에서. 대진해 봤을 상대적으로 때 우승 확률이 이쪽이 더 높은 거죠. 토트넘 쪽.
상당히 논리적이네요. 근데 그거 외에도 약간 사감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사람이죠? 아니 저는 인텔은 4위라고 생각합니다. 인텔을 응원하시지 않아요? 응원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텔 팬입니다. 네. 응원하는 건 응원하는 거고 응원하는 유일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유로파에서 토트넘 2위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럼 그 3위가 누구예요? 3위 맨유예요. 아, 맨유보다 토트넘이 잘한다. 좀 조금 낫다. 알겠습니다. 뭐 네 글자를 할 수 있어. 도끼는 개끼니까. 맨유 토트넘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리그에서 뭐 15위, 16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서 의원님은 1회 때의 그 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팀인가요? 뭐 그렇죠. 저는 토트넘이 올해 우승할 수 있는 금색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요. 금색이 금색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금색이 아직 색이가 백만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대진웅도 물론 뭐 쉽게 볼 상대는 아니지만 이번이 정말 조로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진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되는데 나 이것도 찍어야 돼. MBC는 웬만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쓰면 안 되나요? 준비를 한 건데 안 한 것 같은.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면은 토트넘 대 보데글림트 그리고 빌바오 대 맨유 이렇게 대진이 좀 짜져 있는데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한 게 언제적이었죠? 유로파리그로 바뀐 뒤로는 없고 이제 유에파컵에서 아. 2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이거 제가 적어왔어요. 오래돼가 41년 만에. 1983, 72년, 84. 84년 아. 요 두 번 우승을 했었으니까 예. 거의 뭐 저 태어난 뒤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게. 아니 넘어가시고요. 아니 이 토론자리에서 이걸 막말해도 됩니까? 거짓말하면 저희 공중파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유로파리그 바꾸고 난 다음에 아마 8강이 제일 좋은 성적이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챔스에 4강까지 갔으니까 솔직히 그게 챔스 저 결승 갔죠. 결승 그걸 맨유 안 맞죠? 그건 아스날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결승을 사강을 얘기하십니까? 아우 똑같죠. 우승 못했던 거. 뭘 그건 아니지 아무리 우리 같은 편이어도. 알아서 유로파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8강 진출 2013년에 했어요. 아마 토트넘 팬들에게는 진짜 우승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갈망하는 거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에게는 성인 레벨에서는 정식 때 우승이 없으니까 정말 절호의 계긴 합니다. 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지금 준결승 진출을 하기까지 여정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올라는 왔지만 꾸역승이 많이 있었고요. 꾸역승. 네, 뭐 리그 일정도 있고 또 부상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는 못한 대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대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라 감독이 일단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 4강 성과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워낙 리그 성과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4강 진출 확정을 짓고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n such a big game, they delivered a performance that means we're through to the semi-final, and I think over the two legs, I think we deserve to go through. 리그에서는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점수차가 18팬이라고 네, 너무 많이 점차가 나가지고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로파리그 우승하는 거. 여기 우승하면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건 8강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였죠. 사실 1차전 끝나고 나서 졌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2차전 독일 원정 가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다른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은 정말 이 악물고 이기겠다. 수비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가지고 올라왔죠. 뭐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못 뛰어서 좀 그러긴 했지만은 결과를 내면서 극적으로 좀 4강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초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2019년에 챔스 결승 갈 때는 손흥민 선수가 8강에서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진짜 마르돌라 감독이 몇 년 뒤에 자빠지게 만들 정도의 트라우마를 주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 그때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빨리 회복을 해서 4강 결승전 때 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경기 때 토트넘 진짜 이번 시즌 최고였어요. 그 1대0 손흥민 없이. 텔 어린 선수가 계속 돌파하고 열심히 뛰고 이번 시즌 후반기 손의 모습보다 이거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빼놓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응원하면 안 돼요, 한국 국민들이. 양민혁도 보냈지, 손흥민도 안 손흥민 내보내지. 선수가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응원 안 돼. 나오면 그쵸.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반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부상 이슈도 있고 이제 향후에 유로파리그 손흥민 선수 출전을 할까요? 지금 계속해서 쉬게 해주는 것 자체가 4강전 경기에 맞춰서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정말 다 써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아껴서 쓰려고 하는 거다. 저는 승부처로서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진표를 확장해서 보면 좀 생소한 팀이 보데 글림트예요. 이제 토트넘이랑 붙게 되는데 노르웨이 구단이라고요? 네. 저희도 사실 이번에 4강 상대가 돼서 알아본 거지 잘 몰라요. 잘 모르신다니까 이쪽에 여쭤. 노르웨이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거든요. 노르웨이 북부 지역에 있는 팀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북극이랑 가까운 거.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경기장이 그래서 잔디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고 아 있고. 그래서 인조잔디. 이 팀이 왜 대단하냐면은 이 팀이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이제 1부 리그를 17년. 복귀했거든요. 5년 동안 4번 우승했어요. 최근. 네, 최근에. 그게 이 팀의 전체 우승 기록 전부예요. 이 팀의 특징은 홈 경기 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인조잔디를 어렸을 때부터 밟는 선수가 있을까? 피카드도 한번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바운스나 볼이 흘러가는 게 완전 다릅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조잔디면 슬라이딩 하거나 이럴 때 막 까지고 막 화상 입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가 옛날 효창 이런 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기술이 안 좋았던 인조잔디는 태클하면 여기가 이제 화상을 입는다고 할 정도로 막 그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인증 받은 잔디 네. 위에서 이제 이제 그래서 뭐 선수들이 막 여기 화상을 입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볼이 튈 때 바운스의 높이나 그다음에 선수들이 잔디를 밟고 치고 가잖아요.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인조잔디가 그런 느낌. 밟을 때 바운스 칠 때가 다른 거예요. 이동거리도 있지, 춥지, 잔디는 인조지 그러니까 가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도 예전에 무너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도 2025년 들어서 유로파 리그를 이제 8경기를 했는데요. 홈에서 4경기 다 이겼고요. 원정에서는 1무 3패입니다. 이 노르웨이 리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추춘제를 안 하고 춘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추춘제를 하는 나라들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이 돼 있고 부상자도 많고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노르웨이는 이제 막 몸이 풀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보데글림트를 만나러 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쓸 게 많다. 제가 그래서 뭐 노르웨이 이정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감독의 역량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빅리그에서도 이 감독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팀의 크루트센 감독이 굉장히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 만나가지고 이미 친 적이 있어요. 그래. 아, 두 번 다. 맞아요. 네. 홈 안 좋은 앤어웨이. 기억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은 아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4팀 중에서 당연히 보데클림트가 제일 전력이 약한 팀인데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토트넘 우승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회자가 이제 말씀하세요. 사회자. 아니, 사회자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알고 그 다음에 무슨 여기 얘기 대본대로 하시냐고. 할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이유. 토트넘이 홈에서 먼저예요. 이게 나아요, 저는. 이게 아. 낫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오히려 원정을 가는 두 번 늦게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보데글림트가 보면 이 유로파리그 4강에 오른 팀 가운데 중원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원 3미들 조합 중에 2명이 징계 때문에 못 나옵니다. 4강 1차전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파트릭 베리라고 주장이거든요. 요게 토트넘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 이제 두 가지가 토트넘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압박감이 훨씬 더 심할 겁니다. 보데 같은 경우는 압박감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역사입니다. 노르웨이 팀이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가 역사예요. 여기서 지더라도 박수 받는 팀이에요.
그런데 토트넘 만약에 여기서 지면 감독도 잘리고 선수들도 굉장한 비판을 받겠죠. 이 압박감은 선수들을 더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걱정은 저는 감독 싸움이라고 봐요. 원정인데 원정이 되게 엄혹하다는 거, 힘들다는 거잖아요. 전술을 되게 디테일하게 짜야 될 거야. 근데 그 수싸움에서 크루트센이라고 하는 수싸움이 굉장히 능합니다. 지난 라치오를 잡을 때도 그랬던 거잖아요. 홈과 원정에 대한 전략을 잘 짜는데 우리 토트넘의 포스테코 감독님은 한결같죠. 저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이 축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감독이 또 중요한 건데 아르테타가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할 때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이 지붕을 닫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홈팀 경기할 때 막 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르테타가 어떻게 훈련했냐면 상황을 대비하려고 그 소리를 똑같이 녹음한 걸 튼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제가 감독이 걱정스럽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토트넘이 1, 2차전 2패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1무 1패요. 피터는요? 그냥 중요한 건 무조건 탈락. 네. 근데 기억나요? 그 영어 단어 스퍼지. 스퍼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치는 거야. 자기도 그 단어 지키고 싶을 거야. 토트넘도. 지키고 싶다. 네, 자부심 있어요. 토트넘 무시하지 마요. 무시 맞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토트넘으로 지는 게? 네, 그래서 그거 지킬 것 같아요. 토트넘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팀들도 거기 가서 다 고생하고 왔거든요. 다 지고. 그럼 1차전에서 크게 점수를 저는 벌려놔야겠네요. 1차전에서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고 봐요.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니까 일정을 다 7월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1차전 앞에 경기가 딴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강 1, 2차전 두 경기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지금 시즌이 막판이니까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일정을 다 치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피터 지금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그 토트넘 우승을 좀 기원해야 되는 일이 이제 있지 않아요? 한 2, 3일 뒤에? 아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유로파하고 챔스 얘기만 하는 거죠. 아이고, 제 계약상으로 왜? 다른 얘기 못. No comment. 나오고. 지금 보데글림트가 다른 리그잖아요. 노르웨이 팀이고 토트넘은 그래도 라이벌이긴 해도 잉글랜드 구단이잖아요. 네. 그럼 두 팀이 붙으면 어디 응원해요? 특히 라이벌 팬들은 보대 응원하죠. 그래서 보대 유니폼 주문했어요. 아 저도요. 왜요? 네, 저 노르웨이 지인에게 노란색, 보내드리면서 네. 와. 나라고 진짜 나라고 있어요. 네. 인증 가능하시죠? 제가 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4강에 진출한 팀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빌바오 대 메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이게 전력만 보면은 어떤 팀이 좀 우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완전 까먹고 있었잖아요. 토트넘 보대 넘어가면 또 이 두 팀 중에 하나 또 이겨야 되잖아요. 완전 불가능하네요. 아니 왜냐면 최근에 FA컵, 리그컵 우승 경험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근데 솔직히 이 네 팀 중에 빌바오가 제일 위에 있죠. 라리가 순위만 봤을 때 또 결승전도 빌바오 홈 경기에 있으니까 니코 윌리엄스도 아마 압도적으로 제일 화려한 선수예요. 이 네 팀 중 다 통틀어서. 조금 부상이 있어서 네. 레알 마드리드전에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니코 윌리엄스 빠지더라도 충분히 뭐 전력상으로 안정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리그 순위만 좀 보면은 이제 빌바오가 라리가에서 4위 네. 그리고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입니다. 14위라는 팀이 존재하는군요. 아니, 토트넘도 있는데요. 네. 팬들끼리 얘기하는 더보기 리그에 있는 맨유하고 지금 토트넘이 유럽대 4강에 올라와 있는데 그 맨유가 최근 리옹 상대로 그 한 경기 5대4 진짜 그 경기는 제가 올해 본 경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대박 경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울버햄튼전을 보면 와 이런 팀이 이 유럽대 4강 올라가도 되나 싶다가 토트넘을 보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흐름상으로 봤을 때 빌바오 맨유 모두 그렇게 지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뭐 사실 이 경기는 예상이 되는 게 어차피 1, 2차전 합계로 누가 올라올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좀 빌바오가 올라올 거라 봅니다. 미드필더 싸움을 빌바오랑 아까 붙여놓고 보면 저는 그 승부 안 된다고 보고 수비를 두텁게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빌바오를 버텨낼 수 있을지. 그러면은 빌바오 대 토트넘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데 뭐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빌바오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보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맨유가 올라가 토트넘 맨유 하면 꿀잼일 것 같긴 합니다. 토트넘이 또 어쨌든 맨유한테는 좀 자신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 맨유가 오히려 좀 바랄걸요. 유로파리 결승에서 프리미어리그 14위 팀과 16위 팀 맞추는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그림이네요. 예. 하고 맨유는 솔직히 무시 못하는 거 유로파에서 아직까지 무패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하고 토트넘랑 붙으면 진짜 재밌는 경기 되고 골 많이 나고 완전 엉망진창 게임이죠. 수비는 저리 가라 하고 그래서 보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유로파리그 못한다니까 이왕이면 토트넘 메뉴 붙어가지고 메뉴 우승하는 걸로. 저희도 입중계 해야죠, 저희 채널도. 그냥 단순히 예측으로만 이제 결승 대진 한번 뽑아볼까요? 저희는 이쪽이기 때문에 얘기했죠. 네. 토트넘과 애틀레틱 클럽과 붙어서 토트넘이 기적같은 우승. 서 의원님은요? 네. 토트넘 메뉴 붙어서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처럼 코너킥 골 넣고 오. 올림피코라고 하는 코너킥 골 넣고 1대0. 그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결승이거든요. 그날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빌바오랑 보데랑 붙어서 그냥 좀 쉬고 넘어가고 챔스였으면 몰랐네. 박 의원님 휴가 가시는 걸로. 네, 피터는요? 저도 왠지 메뉴가 꾸역꾸역 올라가서 토트넘 상대랑 해서 손흥민 있을 때 한 1대0 앞서가다가 빼요. 포스트포크. 져요. 시나리오 쓰고 있네. 2대1. 가장 잔인하게 멋있네요. 지는 손흥민은 잘했고 박수 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75%의 확률로 토트넘이 결승 진출이네요.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75% 맞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자, 유로파 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널 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인테르 이렇게 붙었는데 생소한 팀은 없네요. 다 잘하는. 수준 높죠. 예. 피터 보니까 네. 표정이 밝은 것 같아요. 너무 밝죠. 그 레알 마드리드 지금 현지 유로피언 챔피언을 5대1 겪은 팀이잖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좀 데칼런 라이스의 연속된 프리킥이었죠,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거였고 이게 드라마가 되려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궤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카를로스가 그 경기장에 있을 줄은 몰랐죠. 지금 아스널이 챔스 준결승 진출한 게 몇 년 만이에요? 꽤 오랜만에. 좀 됐죠. 네, 좀 돼서 이 정도 행복한데. 네. 근데 조금이라기에는 16년만 아닌가요? 네, 꽤 오래됐어요. 하고 그 전 기억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아테타가 만들었던 아스널은 진짜 체격도 크고 완전 남자다운 팀이에요. PSG는 아직까지 조금 몇 년 전 축구 치고 있어요. 체격 좋고 기술 좋고 티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먹혀요. 이거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또 그때 그 파리 생제르맹 지금이랑 좀 그쵸? 다른 완전히 팀이니까. 다르죠. 덴벨레가 이제 좀 폼을 되찾으면서 파리가 완전히 다른 팀이 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흡이차 영입하면서 네. 완전체가 돼가지고 최근에 어떤 그 선발 라인업의 안정성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이강인 선수가 주전 자리를 잃는 좀 기회 출전기를 많이 그래서 잃어버리는 응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챔스에 올인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리그는 끝났어요. 하고 2위 자리도 거의 확정됐으니까. 지금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오기까지 아스널의 챔스에서의 경기력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16강부터 진짜 PSV 상대 네덜란드 팀을 7대1 원정 가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기록적이었고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 5대1 합해서 솔직히 아스널과 챔스 없는 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죠? 아니, 옛날 벵거 시대 때 바르셀로나한테 졌을 때 그때는 바르셀로나가 약간 추월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팬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이성을 마비시키는지를 지금. 아니 저는 이게 보고 보니까 계십니다. 네. 사실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 과정이었냐를 놓고 보면 이 네 팀 중에는 가장 기복 없이 올라왔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선수 개개인의 혹은 피지컬적으로도 혹은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으로도 가장 좋았던 팀 중에 하나예요. 파리는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직관하고 왔거든요. 말도 안 돼요. 개개인들의 능력이. 진짜 비티냐와 덴벨레 같은 친구들은 완전 정점에 올라왔어요. 결국은 팀 조직력이나 상성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팀의 완성도는 지금으로는 아스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굳이 나누자면 파리가 약간 공격 쪽에 우위가 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아스널보다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덴벨레니까 덴벨레가 뭐 트로사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교 안 되죠. 네. 하지만 없어가지고. 반면 수비 쪽에서는 아스널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조직력. 그러니까 앞서가면 어떤 순간에 됐든 1대0 앞서가면 그때부터 잠기는 거죠. 잠군다고요? 네, 잠궈야죠. 재밌게 안 해도 돼요. 우승만 해도 돼요. 근데 이강인 네.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 쪽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측면 오른쪽 날개 공격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양쪽에 뭐 흐비차라든지 두에 같은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요. 미들 쪽에 나와야 되는데 미들 쪽은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여기 양쪽 풀백들이 워낙 공격 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 쪽 수비수가 오버랩 들어가면 수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특징은 하고 좀 멀죠.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근데 그 상황 만들었던 거 PSG예요. 이 곤란한 상황. 네. 그래서 저희 다 한국 국민, 온 국민 아스널 응원합시다. 네. 승부 예측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1, 2차전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파리죠. 뭐한 1승 1무 정도? 1승 1무로. 네. 저는 합산 한 골 차밖에 안 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골차 나서 파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굳이 4강에서 탈락 안 시켜도 되잖아요. 결승까지 가서 탈락 시켜도 아스널 좋아요. 되는데. 파리거리 출신이고 근데 결승 나가서 그러면 할 얘기 없잖아요. 결승 얘기. 그럼 뭐 누가 올라가든 우승 못하는 걸로. 1승 1무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약한 그냥 올라가면 모습이네요? 돼요. 아니 올라가면 되죠. 아스날이 2승으로 올라간다 봅니다. 오. 우리 컨셉에 충실한 여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50대 50이네요. 파리 두 분, 쉽지 아스널 않죠. 두 분. 네. 여기 진짜 박빙이에요. 팽팽하겠네요. 재밌겠다. 네. 자, 다음으로 챔스 준결승전의 또 다른 대진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대 인테르 얘기도 해볼 텐데 또 인테르 하면 우리 박 의원님 하실 말씀 많잖아요. 아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할 말 없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만. 아니 인테르가 미넨을 꺾고 올라왔어요. 바이에른미는 이기고 올라왔죠. 근데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거의 없다고. 진짜? 정말요?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약한 이게 많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팀을 이렇게 깎고 들어가는 네. 아는 소리를 많이 왜냐면 그래서 저도 괜히. 우리가 왜 실만했어 이거 이기면 야 반지 비겁한 팬. 피터하고 좀 다르네요. 무리뉴 감독 있을 때 우승하고 첫 우승 도전 무리뉴도 있을 때 이제 트래블 하고 음. 이번 시즌도 이제 트래블 도전 진행 중이었었는데 그 주중에 밀란이랑 코파 이탈리아 그 4강 2차전 했는데 거기서 3대0으로 지금 탈락했습니다. 그 트래블 좌절. 진짜 이 세계 대회를 다 지금 우승 문턱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볼 때 하나가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바르셀로나도 똑같아요. 이 한 시즌에 뛰는 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바르셀로나도. 그래서 점점 마지막으로 가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나는 지금 그 인테르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바르셀로나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올리면 사실 아스널이 다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파리생제르맹.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녕. 그랬잖아. 설득되셨네요. 아니 근데 4강 중에서 유일하게 리그 1위가 아닌 팀인데 다 아스날이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그렇게 다 된다. 1등이네. 다 1등인데 아스날만 2등인데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저기 결승 대진 한번 예측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박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저는 아스날과 인테르. 오, 감사합니다. 아스날과 인테르. 네, 아주 재미난 전술적으로 되게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설득도 당한 것 같지만 또 복수전이에요. 바르셀로나한테 지는 억울하게 지는 거. 그래서 복수전. 아스널 대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파리하고 바르셀로나가 결승에서 역대 그 결승전을 펼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파리생제르맹하고 바르셀로나 결승에서 만날 거예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가 75%로 가장 높은 확률로 올라가겠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세 분이 바르셀로나 올라간다고 해주셨으니까. 최종 의견에 변함 없으신 건가요? 뭐 저부터 이제 하면 오늘 주제가 더 확률이 높은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은 팀은 아스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바람은 손흥민 선수의 복받쳐 오르는 우승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22일은 소니가 들어올리고 그다음 6월 1일인가요? 한국 시간으로 그때는 뭐 아스날이 들어올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승하면 둘 다 시가행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스날 팬들이 참 많이 비웃겠다. 이게 환상의 그림이죠. 한 일주일 전에 토트넘 우승해서 신나 있어. 근데 챔스 우승한다. 다 기억 안 나. 토트넘 절대 기억 안 나. 박 의원님이요.
대진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상대가 누가 되냐 뭐 이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 누구보다도 인텔이 올라가서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희망인데 잘 안 보이네요 가능성이. 갑자기 목이 맨 것 같아요. 때마침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 시즌이잖아요. 우승 주장이 누구냐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더비더비 첫 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에 무관력을 끝낼 수 있는 시즌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스날보다는 올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냐, 아스널의 피터냐, 인테리의 박찬우 위원이냐 누가 웃는지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